그리고 이미 수정사항이 좀 나올 것 같다 싶은 것들은 미리 좀 디테일하게 철근 배근도나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현장 소장님한테 미리 넘겨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미 다 이렇게 배근을 해놓은 상태에서 뭐가 잘못돼 가지고 수정을 하려면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서로 이제 곤욕인 거죠. 안녕하세요, 아큐인입니다. 오늘도 하남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과는 다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지하층 그 바닥에 철근 배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버린 콘크리트 위에 먹선을 놔가지고 기둥이라든지 벽체나 이런 구조체들이 어떻게 위치되는지를 다 표시를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 위에다가 이제 철근을 배근을 한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장이 쭉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제가 직접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철근 배근 검사는 다 끝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하게 잘 돼 있어서 특별히 이번에는 수정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정 사항이 좀 나올 것 같다 싶은 것들은 미리 좀 디테일하게 철근 배근도나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현장 소장님한테 미리 넘겨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배근이 이제 꼬불탕꼬불탕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나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마다. 그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야지 이미 다 이렇게 배근을 해놓은 상태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수정을 하려면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서로 곤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기초 바닥이기 때문에 이 바닥, 지하 1층 바닥 기초 두께가 700mm니까 70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철근 배근도 위아래 상부근 하부근 두 겹으로 항상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요게 제가 밟고 서 있는 요게 위에 떠 있는 상부근이고 저 아래에 이제 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하부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검사를 할 때는 뭐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철근들이 기본적으로 쓰여야 될 이 굵기와 이 강도,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 국산이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철근이 제대로 구조 설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제대로 된 간격과 개수들을 이런 것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고, 저런 기둥들이라든지 저런 벽체 얘도 또 철근들이 다 배치가 배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도면에 맞게 다 되어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요 상부근들은 요쪽으로 가는 건 22mm 좀 굵은 철근이죠. 그리고 요쪽으로는 또 달라요. 19mm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요 간격들은 이제 상부근은 이제 15cm 정도예요. 그리고 저 아래 하부근은 간격이 좀 넓죠. 쟤네는 이제 19mm로 이제 300에 300으로 다 격자로 배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철근에 다 써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KR 나라, 그러니까 코리아죠. 요거는 제조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철근의 직경 22mm, 그리고 5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철근의 강도 500MPa 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도면에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철근들이 다 쓰여져 있는지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철근의 결속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 돼 있고, 가운데 빼 있고, 돼 있고, 돼 있고, 또 여기 돼 있고, 또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50%라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런 결속들은 무조건 100%를 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요 결속이 되는 거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막 쳤을 때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과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그 타설되는 압력에 의해서 이 철근들이 위치가 벗어나지 않게만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이 구조체의 강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영상이 따로 제작된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여기 지금 요 철근들은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겹쳐져 있죠. 요런 것들을 이제 철근의 이음이라고 합니다. 이음. 그래서 일정한 이음 길이를 지켜야 돼요. 왜냐면 철근이
이제 운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길이가 8m 정도로밖에 생산이 안 돼요. 물론 더 긴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현장에서 8m 짜리를 쓰기 때문에 저 끝에서 이 끝을 한 번에 철근을 보낼 수가 없겠죠. 그럼 무조건 중간에 어디에선가 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럴 때는 지금 이 이음 길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 도면에 있습니다. 그 이음 길이를 충분히 지켜가지고 겹쳐 주셔야 돼요. 그 이음 길이가 안 나오면 이 철근의 강도도 안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여유 있게 지금 이어 놓으셔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둥 같은 부재, 이런 것들도 이제 철근의 개수들이 우리 구조 도면에 표기된 대로 맞춰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여기에 써져 있는, 이제 주변에 써져 있는 직경 이런 것들 다 맞는지 굵기 확인해야 되고, 그러고 보시면 이제 이 기둥들이 저 밑에 가서는 다 이렇게 꺾어집니다. 저걸 표준 갈고리라고 하는데, 그런 표준 갈고리들이 잘 설치돼서 이제 하부근하고 잘 엮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기초에서 올라오는 이런 벽철근의 간격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경이나 그 강도 같은 것들 잘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벽철근들도 밑에 내려가서, 보통 현장에서는 앙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식명은 이제 표준 갈고리죠. 밑에서 하부에서 꺾여 가지고 기초에 잘 안착이 되게, 그냥 딱 박히기만 한다 그러면 기분에도 그냥 쑥 빠질 것 같죠. 힘이 크게 가해지면. 근데 밑에가 아무래도 굽혀져 있으니까 좀 더 튼튼하게 정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도 저 끝으로 가가지고 다 이렇게 갈고리 시공을 다 해야 됩니다. 상부근도 하고 하부근도 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이 현장은 깔끔하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다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제 끄트머리를 위아래로 해서 접어가지고 앙카 시공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저걸 안 하고 그냥 쭉쭉 일자로만 보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상부근만 앙카 시공하고 하부근은 그냥 일자로만 보내고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도 참 이제 현장하고 옥신각신하고 이제 좀 다툼의 요소가 될 수 있죠. 아무래도 저렇게 굽히려면 얼마나 작업하기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도 그런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이제 지킬 거 지키고 구조 도면대로 또 원칙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것도 이제 감리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또 저 하부에는 또 보강근이 들어가요. 2m 짜리 보강근이, 원래 하부근은 300 간격인데 보강근이 또 300 간격으로 들어가니까 그 300의 사이사이에 또 한 줄씩이 보강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기둥 하부는 좀 더 촘촘하게 배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2m씩 해가지고요. 가운데 들어가는 기둥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콘크리트 타설이 되면 그 위로 이 기둥이 또 튀어 올라오잖아요. 기둥 철근이. 그럴 때 요 그럴 때 요 이음 길이, 그 다음 철근이 여기서 또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충분히 그 겹쳐지는 이음 길이가 나오는지도 항상 좀 확인을 잘 해봐야 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조 도면에 철근의 강도, 그리고 콘크리트의 강도, 그리고 철근의 직경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요. 표로 짜자작 얼마를 이어야 된다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40D 25D 해가지고 그냥 어림짐작해서 대충 막 이렇게 하셨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요런 하부에 보면은 이제 피트, 저쪽 그 화장실 쪽 피트 부분하고 요 엘리베이터 하부 쪽은 미리 이제 기초를 지금 다 쳐 있는 상태고요. 그 기초에서 이렇게 꺾어져 올라오는 꺾인 기초 부분, 이 하부는 지금 이 기초 매트 두께인 700이 똑같은 지금 벽체가 이렇게 생긴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정말 엄청나게 꺾인 기초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콘크리트 물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푸집을 짜놓은 데는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요런 가로 세로 직경을 또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요 내부의 치수가 모자라게 나오면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데는 이제 화장실이 생길 부분인데요. 지금 미리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설비 관들이 다 묻혀져 있죠.
그래서 이런 데는 나중에 콘크리트가 있는 부분을 뚫어버리기는 힘드니까 미리 이렇게 다 매설을 해가지고 타설을 해서 미리 비워두는 거죠.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저런 데는 이제 화장실 피트에 하부에는 여러가지 이제 펌프부터 해가지고 오수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렇게 이제 장비 반입구를 뚫어놔 가지고 나중에 들어가는데 들락날락하고 아니면 유지 보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 놓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닥 기초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기초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이제 타설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정말 튼튼한 건물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 철근 배근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렇게 뒤쪽에 벽 배근이랑 기둥 배근들이 또 위로 올라오면 그런 것들도 중간에 또 검사를 해줘야 되고요. 아마 저는 또 다음 그 1층 바닥 철근 배근 검사를 할 때 한번 또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